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 발달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주제를 보면은 아동 발달의 개념과 아동 발달의 장점, 쟁점, 그다음에 아동 발달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동 발달과 관련된 개념을 보면은 성장과 성숙과 학습이 있습니다. 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크기나 능력이 증가하는 것, 양적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신체의 키나 몸무게나 골격, 자, 이 골격 등 신체적인 크기의 변화를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성숙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달적 변화들이 통제되는 생물학적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거는 양적 변화인 거에 비해 이거는 태어나기 전에 유전적 요인, 이미 뱃속에서부터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달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거나 앉거나 서거나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발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은 양적 변화라고 본다면은 성숙은 질적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은 훈련이나 연습에 기인하는 발달적 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양적 변화, 질적 변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학습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라가면서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발달적 의미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아동 발달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달의 원리를 보면요. 발달에는 순서가 있죠.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발달에는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적인 것으로 분화가 된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두리뭉실하게 큰 거부터 잡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먹거나 이런 행동들이 보여지지만 점점 갈수록 이게 세분화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방향은 일정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두미 발달의 원칙. 자, 근원 발달의 원칙. 세분화의 원칙. 두미 발달의 원칙은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까지 발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머리를 가눌 수 있어야지만 앉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서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로 성장이 된다라는 게 두미 발달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원 발달의 원칙입니다. 근원 발달의 원칙은 뭐냐? 자, 이쪽에다 써드릴게요. 중심부에서 먼저 발달이 되고 나중에 말초신경이 발달이 된다란. 자, 이는 팔과 다리가 먼저 발달이 된 후에 손가락이 나오고 발가락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하나씩 발전돼 나간다는 뜻이 근원 발달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분화의 원칙을 볼까요? 세분화의 원칙은 아까 순서랑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에
영영에는 두리뭉실하게, 자, 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뭔가 잡으려고 할 때는 그 5가지 손가락을 다 써요. 이렇게 딱 집으려고. 하지만 이제 세분화 원칙이 돼서 이제 애들이 자라가면서 특수적으로 분화가 되면은 아, 저거는 손가락 2개만 사용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손가락 2개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세분화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발달은 계속적인 과정이지만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발달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은 돼요. 하지만 속도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뭐 심리적으로 발달이 될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발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시기가 되면 막 어휘력도 막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막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청소년기가 오면은 신체적인 부분도 갑자기 급속도로 발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계속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사람마다는 일정하지 않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 이것도 위에랑 약간 비슷한 말인데 발달에는 개인차가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태어나서 간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2명이 있어요. 같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같은 걸로 같이 가진 않는다는 거죠. 이 아이가 1달 정도는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름 정도는 늦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각각의 개인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1달이나 보름이 아니라 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연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 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달의 각 영역에는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발달의 각 영역을 보면은 영역은 3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그러니까 정서, 심리적, 그다음에 인지적. 이 3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이 3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야지 인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인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신체적은 괜찮아. 근데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있다면은 아이는 학습을 못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 3가지가 잘 상호작용해서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3가지를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인지발달, 생물학적 발달, 이게 이제 신체적 발달이에요. 신체적 발달, 신체적 발달. 그 다음에 사회정서적 발달, 이게 심리정서. 인지는 아까 인지사고. 이 3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지만 발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해지면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동 발달의 단계를 보면요. 단계를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태내기. 태내기는 뭐냐? 수정돼서 출산하기 전까지 태내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요. 뱃속에서 뭐 애들의 몸이 만들어지는 시기죠. 팔도 만들어주고 뭐 손가락도 만들어주고 발가락도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를 태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기는 영아기 시기. 영아기 시기는 태어나서부터 24개월. 자, 태어나서부터 24개월 때까지를 영아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굉장히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습니다. 성장도 있죠. 성장 발달도 있고. 자, 아이가 호기심도 많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자, 엄마와 애착 형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애착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보이는 아동의, 그러니까 유아기, 영아기 아이들의 행동은 무조건 입에 집어넣죠. 먹는 거, 보는 거, 빠는 거. 이게 자, 영아기 때 보여지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을 만나보면은 무조건 다 입으로 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어머님들이 얘기하죠. 아, 지지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기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보는 족족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와 애착 형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만약에 아이가 애착 형성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반응성 애착장애라든지 분리불안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영아기 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 엄마와 충분한 애착 형성이 돼야 되는 시기인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게 이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